백 교수님,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12일 날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다 같은 입장에서 이재명도 지난번 대장동 재판도 연기를 했는데 뭐 나가지도 않았어요. 조국 대표도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탄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2명의 의원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 선고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제 12.12라고 하지 않습니까? 12.12 하면 떠올리는 또 12.12 사태죠. 자가 있는데 이 12월 12일 날 조국 혁신당 대표의 이제 그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보면 엄상필 대법관은 제가 정경심 그 조국 대표 부인인 그 정경심 교수에게 또 유죄를 선고한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계엄 정국에 따른 그 당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법리적 이틀, 소위 말하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라든가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이미 2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연기를 해주는 선례를 남게 되면 이러한 관련해서 여러 그 관련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연기를 요청했을 때 연기해주지 않으면 불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뭐 특별한 이유를 갖지 않고 법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조국을 수감토록 하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외적인 걸로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시간은 줍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나타날 걸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지난 2019년 12월에 자녀 비리 입시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5년이 그렇죠.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심 판결만 하더라도 지난 2월인가 내렸기 때문에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이 계엄 정국, 탄핵 정국을 빌미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받으려는 그런 꼼수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2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일단 수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잠깐의 뭐 정리할 말미를 준다 하더라도 그게 뭐 2, 3일 내지는 길어봤자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그 감찰 무마 혐의라든가 입시비리 혐의는 이미 1심과 2심 지방법원과 고법을 통해서 유죄가 이제 입증이 돼서 이제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사실 법리적인 그 다툼을 있기 때문에 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선고가 내려지면 일주일 이내라고 하지만 통상 하루나 내지 이틀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돼서 본인이 자진해서 이제 그 수감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2년간 수감을 하는데 다만 행형 성적이라든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는 방법은 조기에 나오는 방법은 바로 사면 복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행형 성적이 좋았을 때 형기의 3분의 2가 되면은 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당은 사실상 공중 분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초선 비례들 빼고 이 또다시 징역형 3년을 받고도 비례대표로 있는 황운하도 그것도 항소심에서 지금 확정이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항소심 판결 나오고 구속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았잖아요. 왜 조국만 봐주느냐. 다른 사람들은 항소심에서 대부분 구속을 시켜놓고 그런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많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2027년 대선이 치러진다 한다면은 조국이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흡수되지 않고 김경수라든가 친문 세력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지금 코앞에 닥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거기 남아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사실 조국 혁신당 조국 같은 빼면은 경우는, 예.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빼면 혁신만 남았는데 무슨 혁신당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전체 의원이 다 11명의 의원이 남은 의원이 다 비례대표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사람 또 승계하니까 12명이 되죠. 아마 이제 어쨌든 그 조국 대표 빼면 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12명이지만 다 비례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보다는 아마 상당히 공중분해돼서 흡수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애정된 이 대법원 선고 결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라 네.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선거법 재판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형사 6부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정교사 혐의도 곧 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재판들도 애정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착착착 거죠. 진행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5, 6월이면은 대법원까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6월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시기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이 시기가 그래서 대선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4월 대선을 하자는 거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6월로 가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그 아마 관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1심에서 그 이준교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또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6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피선거권 박탈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보면 아마 지금 향후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탄핵 정부가 맞물려서 뭐 여권에서는 여러 그 잠룡들이 나오겠지만 또 야권도 지금 김경수, 김동연이라든가 뭐 심지어 김두관 내지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이 어떤 분수령,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항소심까지는 뭐 내년 3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쯤에서 대선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과연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인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보면 다 이 재판을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경우도 이 대선이 현실적으로 딱 눈앞에 들어가면은 재판도 중단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탄핵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됐을 때 이제 적어도 60일 이내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법원에서 이 선고를 미루는 뭐 전원하부체가 됐던 이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변곡점이나 분수령이 사실은 3월과 6월에 한국의 정치사를 크게 변혁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의 전국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전국주의를 지켜보시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